안녕하세요. 분석왕 김프로TV의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현재 발매 중인 승부식 135회차 해외 축구 제1리그 4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보시기 직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가시마는 4-2-3-1 포메이션을 주로 활용하며 최전방의 스즈키와 공격형 미드필더 나고를 중심으로 한지공 플레이를 통해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전 가와사키전에서 3-1로 승리하며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 득점에 성공했는데 이로써 가시마는 전술적 다양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측면 공격의 경우 다소 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오른쪽의 모루카와 왼쪽의 나카마가 측면 파괴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어 주된 공격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우에다와 세키가와의 안정적인 센터백 조합이 눈에 띄며 미드필더 미사오가 때로는 수비에 가담하여 변형된 백스리 형태로 경기 상황에 맞춰 대응함으로써 후방의 견고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고야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이즈미와 모리시마가 공격 전개를 이끌며 최전방의 나가이와 함께 빠르게 전환하여 속공을 시도합니다. 최근 컵대회 결승에서 승부차기로 우승을 차지해 팀 사기가 크게 올라 있어 이번 경기에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고야는 카와주라의 복귀로 수비에서의 조직력을 강화했으며 미쿠니와 우치다와의 조합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러한 수비 강화로 가시마의 중앙 집중형 공격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가시마가 중원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고야는 깊게 내려서서 수비를 촘촘히 구성하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있지만 가시마의 탄탄한 수비와 효율적인 중앙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시마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는 신승이 예상되며 전체적인 경기 양상으로 볼 때 다득점보다는 제한적인 득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시마 승을 추천드립니다. 마치다는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 전개를 펼치며 나상호와 후지모토가 양측면에서 돌파와 크로스를 시도하는 방식이 주요 전략입니다. 최근 사간 도스와의 경기에서 1-2로 패배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주력 공격수인 후지오가 결장하는 것은 팀 전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공격은 듀크와 오세훈이 투톱으로 나서겠지만 도쿄의 탄탄한 수비벽을 넘어 득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쇼지가 수비 라인에 복귀하면서 드레세비치와 안정적인 센터백 조합을 구축해 최소한의 실점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쿄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양측면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데 좌측의 엔도와 우측의 안자이가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형 미드필더 아라키가 창의적인 패스를 통해 전방으로 찬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직전 쇼난과의 경기에서 0-2로 패하며 상대의 빠른 역습에 고전했던 점은 약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수 나가토모의 징계로 인해 시라이가 오른쪽 수비로 출전하게 되며 중앙 수비에서는 오카와 모리시게가 마치다의 단순한 전개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흐름은 도쿄가 점유율을 확보하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만 세밀함이 부족해 마치다의 밀집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다 역시 주전 공격진의 부재로 인해 공격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득점 기회를 만들기 쉽지 않아 보이며 이번 경기는 팽팽한 공방전 속에서 무승부와 낮은 득점이 예상됩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쇼나는 3-5-2 포메이션을 통해 속도가 믿는 역습으로 득점을 노리는 전술을 구사하며 직전 도쿄전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이 전략의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스즈키와 후쿠다가 공격을 이끌며 상대 수비를 압박하고 측면의 하타와 중앙의 히라오카가 예리한 패스로 빈틈을 찾아 공격을 전개합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오이와와 김민태, 스즈키가 조합을 이루어 안정적인 백삼을 형성하고 있으며 수비형 미드필더 다나카가 중원에서 수비 라인을 견고하게 보호하며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삿포로는 3-1-4-2 포메이션으로 지공과 속공을 병행하지만 지공 상황에서는 세밀한 마무리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세레소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해 강등권 탈출에 실패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점을 노리고자 할 것입니다. 중원에서는 아오키와 코마이가 공격을 지원하며 최전방에서 스즈키가 득점을 노리고 있지만 쇼난의 탄탄한 수비 조직을 뚫기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삿포로의 수비는 박민규, 오카무라, 타카오가 백삼을 형성하여 상대 역습에 대응하며
이들은 빠른 발을 활용해 배후 공간을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쇼난의 견고한 수비의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경기 양상은 쇼난이 수비 안정성을 바탕으로 역습을 시도하고 삿포로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펼치며 승점을 노리겠지만 두 팀 모두 득점 기회를 효과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양팀 간의 팽팽한 수싸움 속에서 무승부와 적은 득점이 예상됩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교토 상가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속공에 집중하는 전술을 구사하며 직전 경기인 히로시마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역습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공격 라인에서는 툴리오와 엘리아스 그리고 하라가 삼각 편대를 이루어 상대 수비진을 공략하고 있으며 중원의 히라토는 전진 패스와 빠른 볼 전환을 통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수비적으로는 스즈키와 미야자키가 중심이 되어 견고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후쿠오카와 카네코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적극적으로 가담해 중원의 수비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와사키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면서 실리를 추구하는 경기 운영을 선호합니다. 최근 상하이 하이강전에서 3-1로 승리하며 효과적인 전술 운용을 선보였고 이 경기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르치뉴와 이에나가는 측면에서 창의적인 움직임을 통해 공격을 주도하고 있으며 공격 상황에서는 오른쪽 풀백인 세가와가 전방으로 올라가 에리송과의 연계 플레이를 펼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수비에서는 타카이와 사사키가 중심을 잡아 안정적인 조합을 이루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변형 103을 형성해 상대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팀은 모두 수비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토 상가는 속공을 통해 빠른 득점을 노리려 할 것이고 가와사키는 중원의 장악력과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로 골을 노릴 전망입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상대 수비진의 조직력을 쉽게 허물기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며 수비에 중점을 둔 신중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양 팀 모두 득점 기회를 극대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승부와 적은 득점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승부식 135회차 해외 축구 제1리그 4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선수들의 부상 현황 및 복귀 현황은 커뮤니티와 댓글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며 보시는 분석이 여러분들의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경기 정보와 예상 라인업을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하단의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분석 자료 공유방에 오셔서 필요한 정보와 조합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의 분석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